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망진, 문진, 문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절진이란 무엇인가? 절진이라는 것은 만져본다는 뜻입니다. 피부나 몸의 일부를 만져봐서 정보를 얻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맥진이 바로 이 절진의 범주입니다. 맥진은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보셔서 잘 아시죠? 손목에 요골동맥의 파형을 분석해서 정보를 얻는 방법인데요. 원래 옛날에는 목 쪽에 인형혈, 인형맥, 발목에 태계혈, 태계맥도 봤어요. 삼부맥을 봤는데 발목이나 목에서 맥을 보는 것은 조금 번거로워서 손목의 맥을 보는 것으로 많이 대체된 거죠. 맥을 봐서 환자 상태를 맞추는 게 진짜 되냐? 하고 많이 물으시는데 네, 됩니다. 물론 맥진의 실력 고하에 따라서 읽어낼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게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읽어내시죠. 하지만 이런 맥진은 점쟁이가 뭐 맞추듯이 보는 게 아니에요. 각종 망진, 문진, 문진과 더불어서 맥진을 해서 정보를 읽어내고 그 정보를 취합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자주 하는 절진은 맥진이 아닙니다. 바로 복진입니다. 복진이라는 것은 배를 만져봐서 정보를 읽어내는 진찰 방법입니다. 복증 기람이라는 제목의 책도 있죠. 오늘은 제가 자주 하는 복진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복진도 세분화하면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은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에서 활용되는 복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자신이 어느 부류인지 스스로 만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6가지로 분류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상부소화기형, 호흡기형, 부종형, 복냉형, 대장기능 저하형, 염증형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3번 부종형, 4번 복냉형, 6번 염증형은 복진이 없습니다. 복진이 없다는 말은 뭐냐? 배를 만졌을 때 딱딱하거나 경결된 덩어리가 만져지는 부위가 없다는 뜻입니다. 5번 대장기능 저하형은 설명하기가 많이 복잡해서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바로 1번과 2번, 즉 상부소화기형과 호흡기형입니다. 복진을 하면 무엇을 찾느냐? 바로 배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곳,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지는 것을 결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결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복진의 세세한 부분을 다 설명하는 것은 힘들고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에서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부소화기형의 복진과 호흡기형의 복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만져보세요. 확인해 볼 것은 2가지인데 심하비경이라고 부르는 것과 협하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심하비경이라는 것은 심하, 즉 심장의 아래쪽을 말하죠. 그러니 명치 아래쪽, 명치와 배꼽 사이 부분 상복부를 말합니다. 심하, 상복부가 비경, 막혀서 단단하다 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상복부가 굳어서 단단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 상복부가 특히 명치 쪽에서 시작되어서 증상이 심할수록 단단한 것이 배꼽 쪽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협하만, 협은 갈비뼈에서 옆구리를 말하죠. 그러니 이쪽인데 이쪽 늑골 아래쪽이 차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 늑골 아래쪽에 기운 소통이 안 되어서 옆구리가 가득 차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역시 심하비경과 마찬가지로 명치 쪽에 가까울수록 더 단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명치에서 옆구리까지 늑골을 3등분해서
명치 쪽, 가운데, 옆구리 쪽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눌러봅니다. 검사하는 손이 늑골을 타고 들어가서 안으로 타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볍게 눌러봅니다. 보시면 더 간단한데 실제로 복진하는 영상을 잠시 보시죠. 자, 이렇게 누운 자세가 앙와 굴술비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바로 누워서 무릎을 세워놓고 있는 자세고요. 여기서부터 복진을 하면 일단 여기 명치가 이쪽에 있고 양쪽으로 왼쪽 늑골과 오른쪽 늑골이 있는데 협파만을 보기 위해서 늑골을 명치에서부터 3분의 1씩 하나, 둘, 셋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나씩 3분의 1씩 눌러보는데 늑골의 아래쪽을 손이 타고 들어가듯이 이렇게 해서 아래쪽을 타고 들어가듯이 눌러보고 여기도 타고 들어가듯이 눌러보고 이쪽도 명치 쪽에 가까운 3분의 1을 타고 들어가듯이 눌러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경우에도 약간 자세를 바꾸어서 이쪽에서 타고 들어가듯이 눌러보고 타고 들어가듯이 눌러보고 역시 위쪽 3분의 1을 타고 들어가듯이 눌러봅니다. 늑골을 이렇게 타고 들어가듯이 아래로 눌러보는 것이 협파만을 진찰하는 방법이고 심하, 심장의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심하라고 부르는 이 부위를 아래에서부터 이거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보면 됩니다. 이것이 심하를 진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심화비경과 협파만을 복진해 봅니다. 그런데 명치 쪽으로 심화비경과 협파만이 촉지가 된다? 그리고 식사량이 적다, 소화가 안 된다, 과식하면 더부룩하다, 잘 체한다, 자주 꺽꺽거린다,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된다, 속이 쓰리다, 신물이 올라온다, 쉽게 울렁거리고 메스껍다. 이런 증상들 중에 몇 가지가 있으면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의 유형과 원인은 상부 소화기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소화장애가 있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환우분들은 직접 눌러보세요. 거의 이런 복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많은 호흡기형. 호흡기형의 경우는 쉽게 말해서 비염 증상이 있는 경우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호흡기형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우들이 전부 비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호흡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찬바람, 환절기 등의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이 있는 경우죠. 비염이 있는 중에서도 소화기와 관련돼 있는 비염만이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에 영향을 주는데요. 호흡기형의 경우에는 복진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심화비경이 있는 것은 소화기형과 같은데 협파만이 나타나는 양상이 달라요. 상부 소화기형은 협파만이 양측에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호흡기형은 좌측 협파만이 없거나 좌측 협파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측 협파만이 더 길게,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좌우가 다르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은 심하에 수기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소화장애가 있으면서 비염 증상이 있어요. 이렇게 소화장애가 있으면서 비염이 함께 있는 경우는 상부 소화기형과 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진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상부 소화기형인지 호흡기형인지 혹은 상부 소화기형과 호흡기형의 원인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지 저도 가끔 헷갈립니다. 상부 소화기형과 호흡기형의 원인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약을 차례대로 투여하면 되니까 오히려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상부 소화기형에게 호흡기 처방을 하거나 호흡기형에게 상부 소화기형 약을 처방하게 되면 약이 안 맞아요. 그러면 환자가 전화 오죠. 그래서 제가 가끔 약을 중간에 바꾸어 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나중에 알고 보니 호흡기형 환자인데 처음에는 비염 증상이 너무 약하게 보이고 소화기 증상이 좀 더 뚜렷한 거예요. 복진도 좀 애매하게 나오고 그래서 소화기형 처방을 투여했는데 환자가 3, 4일 먹더니 전화가 와요. 한약이 자기랑 안 맞는 것 같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약 먹으면 소화가 더 안 되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소화 잘 되라고 소화기 치료하는 약을 드렸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거 좀 잘못됐구나 하고 바로 호흡기형으로 약을 바꿔드렸어요. 그랬더니 약을 다 먹을 때까지 전화가 없고 약을 다 먹고 나서 새 약을 처방하는데 보니까 증상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심한 진찰을 해도 조금 실수하면 약이 안 맞는 거죠. 다시 제대로 수정해서 맞춰 나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의학의 특이한 진찰법, 복진이라는 것이 있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이시면서 본인이 소화기 문제 혹은 호흡기 문제가 있으시면 위에 복진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딱 그대로 나올 겁니다. 오늘은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치료하는 진찰법, 복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